바람이 불었다. 하지만 그 바람에는 생명의 기운이 담겨 있지 않았다. 이곳은 3년 전 강호를 뒤흔든 거대한 혈투가 벌어졌던 흑검산의 정상이었다. 한때 수만 개의 검이 꽂혀 있던 검무덤이자 얼어붙은 시체들이 산을 이루었던 곳.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검도, 시체도, 심지어 그 위를 덮고 있던 만년설조차 사라졌다. 오직 검게 타버린 민둥산의 흙바닥만이 흉터처럼 드러나 있었다.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물모의 땅. 새들조차 이곳을 피해 날아갔고 짐승들은 본능적인 공포에 질려 이 산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다. 그 검은 흙바닥 위로 보이지 않는 잔류 사념만이 안개처럼 떠돌고 있었다. 살모온의 절망, 백운 도장의 탐욕,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집어삼킨 한 괴물의 끔찍한 포만감이 이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지워지지 않고 땅에 스며들어 있었다. 그날 이후 강호의 역사는 다시 쓰였다네. 백발이 성성한 늙은 이야기꾼이 부채를 쫙 펴며 침을 튀겼다. 그의 앞에는 호기심 어린 눈망울을 한 아이들과 숨을 죽인 청중들이 모여 있었다. 어떤 이들은 그를 난세의 영웅이라 불렀고 어떤 이들은 하늘이 내린 재앙이라 불렀지.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야. 그가 나타난 뒤로 우리가 알던 마교라는 거대한 악의 축이 하루아침에 증발해버렸다는 거야. 이야기꾼이 목소리를 낮추며 으스스한 표정을 지었다. 전쟁에서 패배한 게 아니야. 무너진 것도 아니지. 학계의 정설에 따르면 누군가에게 통째로 먹혀버렸다고 하더군. 뼈 한 조각 남기지 않고 말이야. 한 아이가 손을 들고 물었다. 할아버지, 그 괴물 이름이 뭐예요? 이야기꾼이 씩 웃었다. 이름, 사람들은 그를 혼마라 불렀단다. 영혼을 먹는 마귀. 쾅, 우르르릉, 쏴.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고 있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씻어내리려는 듯 퍼붓는 빗줄기 사이로 강호의 변방에 위치한 허름한 객잔 하나가 위태롭게 서 있었다. 원래 객잔. 평소라면 비를 피하려는 상인들과 낭인들로 북적였을 곳이지만 오늘은 기이한 침묵만이 감돌고 있었다. 객잔 안의 손님들은 모두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하고 힐끔힐끔 구석 자리를 쳐다보고 있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공포에 질려 도망칠 타이밍만 재고 있었다. 그 구석 자리에는 한 사내가 앉아 있었다. 삿갓을 눌러 쓴 채 검은 도복을 입은 사내. 그의 주변에는 다 먹은 빈 그릇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다. 달그락, 쨍그랑, 점소이가 벌벌 떨며 그릇을 치우고 다시 새 음식을 나르는 소리만이 객잔의 정적을 깨고 있었다. 벌써 30인분째였다. 국밥, 만두, 볶음 요리. 객잔에 있는 재료란 재료는 모두 동의날 지경이었다. 하지만 사내의 식사는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사내, 무지는 고개를 쳐박고 먹고 있었다. 그의 식사 방식은 인간의 그것이 아니었다. 커다란 돼지 수육 한 접시를 집어들더니 씹지도 않고 입안으로 털어넣었다. 꿀꺽. 모굴대가 크게 울렁거렸다. 그 많은 고기가 순식간에 식도를 타고 위장으로 사라졌다. 이번에는 뜨거운 국밥 한 그릇을 들었다. 김이 펄펄 나는 입천장이 다 까질 정도로 뜨거운 국물이었지만 그는 망설임 없이 들이켰다. 후루루룩 캬. 그의 턱을 타고 국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숟가락이나 젓가락을 쓰지 않았다. 그저 손으로 집어 삼키고 그릇째 마셨다. 마치 며칠을 굶은 짐승처럼, 아니, 뱃속에 거대한 블랙홀을 키우고 있는 아귀처럼. 저기, 점소이가 울먹이며 빈 그릇을 치우려 다가갔다. 그 순간 무진이 고개를 살짝 들었다. 삿갓 아래로 드러난 그의 얼굴은 3년 전보다 훨씬 더 야위어 있었다. 광대뼈가 도드라지고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문신처럼 내려앉아 있었다. 피부는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다. 그렇게나 많은 음식을 먹어치웠음에도 그는 영양실조에 걸린 사람처럼 말라 있었다. 무진이 짧게 말했다. 목소리는 모래를 씹는 것처럼 건조하고 갈라져 있었다. 더 가와. 고기. 날 것이라도 상관없다. 움직이는 거라면 뭐든지. 꾸르르릉. 그때 무진의 뱃속에서 천둥 소리가 났다. 그것은 소화가 되는 소리가 아니었다. 위장이 비어있다고 더 내놓으라고 비명을 지르는 소리였다. 거대한 맹수가 으르렁거리는 소리와 흡사했다. 점소이는 그 소리에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사람이 아니야. 저건 사람이 아니라고. 무진은 탁자 모서리를 꽉 쥐었다. 우지끈, 단단한 참나무 탁자의 손가락 자국이 깊게 패었다. 고통스러웠다.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이 끔찍한 허기. 지난 3년 동안 무진은 강호를 떠돌며 수많은 악인들을 베고 그들의 기운을 섭취했다. 하지만 혈연과 합이란 대가는 가혹했다. 그는 이제 일반적인 음식으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몸이 되어버렸다. 음식은 그저 위장을 잠시 속이는 가짜 연료일 뿐 그의 영혼은 여전히 기아 상태였다. 고기, 내공, 더 진한 거.
내면에서 혈영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무진의 그림자 속에 숨어있는 또 다른 자. 혈영은 무진의 위장을 긁어대며 보채고 있었다. 이런 찌꺼기들로는 안 돼. 살아있는 걸 줘. 펄떡거리는 심장을 달란 말이다. 닥쳐. 무진이 작게 중얼거렸다. 조용히 해. 곧 손님들이 올 테니까. 무진의 붉은 눈동자가 객잔 입구 쪽을 향해 번뜩였다. 그는 이미 냄새를 맡고 있었다. 비를 뚫고 다가오는 아주 비릿하고 역겨운 사리의 냄새를. 객잔의 주방. 원래 주방장은 이미 기절해서 구석에 처박혀 있었고 그 자리를 차지한 것은 낯선 사내였다. 음침한 눈빛, 보라색으로 변색된 손톱, 그리고 허리춤에 매달린 수십 개의 약병들. 그는 사천당가에서 파문당한 독의 대가, 도광 당칠이었다. 당칠은 끓고 있는 국밥솥 앞에 서서 비릿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는 마교의 추적조, 극혈단에게 거액의 의뢰를 받았다. 놈은 괴물이다. 전공법으로는 피해가 크다. 내 독으로 먼저 놈의 내장을 녹여라. 크크크. 괴물은 무슨. 독 앞에서는 천하제 1인도 한 줌의 핏물이 될 뿐이지. 당칠은 품에서 작은 병 하나를 꺼냈다. 병 뚜껑을 열자 보라색 연기가 피어올랐다. 화골산. 코끼리도 먹는 즉시 3초 안에 뼈와 살이 분리되어 녹아내린다는 천하의 맹독이었다. 그는 가루를 국밥솥에 털어 넣었다. 지이. 국물이 순간적으로 보라색으로 변하며 부글거렸다가 이내 다시 뽀얀색으로 돌아왔다. 독이 완벽하게 스며든 것이다. 자, 드십시오. 제 인생의 역작입니다. 당칠이 점소이를 발로 찼다. 뭐해? 빨리 갖다 드려야지. 점소이는 울며 겨자 먹기로 독이 든 국밥을 쟁반에 담아 무진의 자리로 향했다. 손이 덜덜 떨려 국물이 넘칠 뻔했다. 점소이는 무진의 탁자에 국밥을 내려놓자마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주방 쪽으로 도망쳤다. 무진은 젓가락을 들지 않았다. 그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 그릇을 두 손으로 들어 올렸다. 주방 문틈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던 당칠과 객잔 밖에서 대기하던 마교 추적조들은 침을 삼켰다. 마셔라. 마셔라. 무진이 입을 벌렸다. 그리고 뜨거운 국물을 한 번에 들이켰다. 후루루룩 꿀꺽. 꿀꺽. 모굴대가 움직였다. 독이 든 국물이 식도를 타고 위장으로 쏟아져 들어갔다. 한 그릇을 다 비우는 데는 5초도 걸리지 않았다. 무진이 그릇을 탁 내려놓았다. 정적이 흘렀다. 당칠은 초를 셌다. 하나, 둘, 셋. 지금쯤이면 놈의 목구멍이 타들어가고 위장이 녹아내려 피를 토하며 바닥을 뒹굴어야 했다. 하지만 무진은 멀쩡했다. 아니, 오히려 창백했던 얼굴에 살짝 화색이 도는 것 같았다. 그는 입가에 묻은 국물을 혀로 핥으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무진이 입맛을 다셨다. 오늘 국물은 평소보다 좀 톡 쏘는군. 주방에서 훔쳐보던 당칠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다. 톡 쏴. 내장이 녹는 게 아니고. 무진이 혼잣말을 이어갔다. 산초를 많이 넣었나? 혀끝이 찌릿한 게 나쁘지 않아. 그때 무진의 내면에서 혈영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크크크. 독이다. 아주 독한 놈이야. 화골산인가? 오랜만에 먹어보는군. 맛있는데 맹물 같은 고깃국보다 훨씬 나아. 기운이 돌아. 무진과 혈영에게 인간을 죽이는 냉독은 그저 자극적인 향신료에 불과했다. 그들은 이미 생사의 이치를 초월한 존재였다. 독조차 에너지원으로 변환시켜 섭취해버리는 포식자. 무진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당칠이 숨어있는 주방 쪽을 정확하게 응시했다. 삿갓 아래로 드러난 혼세간이 당칠의 눈과 마주쳤다. 당칠은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들켰다. 무진이 빈 그릇을 흔들며 나직하게 말했다. 이봐, 주방장. 객잔 전체에 그의 목소리가 울렸다. 그 양념 좀 더 없나? 입맛이 도는데. 남은 거 있으면 통째로 가져와봐. 당칠은 공포에 질려 다리에 힘이 풀렸다. 주저앉으며 뒤로 기어갔다. 괴물이다. 저건 인간이 아니다. 독을 먹고 양념이라고 하는 놈을 상대로 무슨 수를 쓴단 말인가. 도망쳐야 해. 당칠이 뒷문으로 기어가려는 순간 쾅! 객잔의 정문이 박살나며 산산조각이 났다. 비바람과 함께 검은 옷을 입은 5명의 사내들이 안으로 들이닥쳤다. 독살이 실패했음을 감지한 마교의 추적조, 극혈단이었다. 극혈단 조장 흑아는 객잔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코를 찡그렸다. 피 냄새보다 더 지독한 냄새, 짐승의 누린내와 섞인 기이한 살기, 그리고 산더미처럼 쌓인 빈 그릇들 앞에 앉아있는 왜소한 사내, 찾았다. 그가가 살기를 뿜으며 걸어 들어왔다. 그의 뒤로 4명의 정예 고수들이 반어령으로 포위망을 좁혔다. 그들은 일반적인 낭인들이 아니었다. 살무온이 키워낸 살수들 중에서도 가장 잔혹하고 실력이 뛰어난 자들로 구성된 마교의 사냥개들이었다. 3년 전 흑검산에서 살무온 대주님의 흔적이 끊겼다. 그리고 내 놈에게서 대주님의 기운이 느껴지는구나.
그가가 검을 뽑아 들었다. 서슬퍼런 강철검이었다. 하지만 무진은 그들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는 젓가락으로 바닥에 떨어진 밥풀 하나를 집어 입에 넣고 오물거렸다. 묻고 있잖아. 그가의 이마에 핏줄이 섰다. 자신들은 마교의 정예다. 강호의 어느 문파를 가도 공포의 대상이다. 그런데 이 거지꼴을 한 사내는 자신들을 마치 객잔에 날아들어 온 파리 보듯 무시하고 있었다. 내 놈이냐? 살모온 대주님을 죽인 자가. 무진이 그제야 고개를 들었다. 입안에 든 음식을 꿀꺽 삼키고 탁자 위에 놓인 물잔을 들어 입을 헹궜다. 그리고 아주 귀찮다는 듯이 말했다. 식사 중에 떠드는 건 예의가 아닐 텐데. 이 새끼가. 그가는 더 이상 참지 못했다. 단칼에 놈의 목을 베어 그 머리통을 들고 본산으로 돌아가리라. 그가의 몸이 흐릿해질 정도로 빠르게 쇄도했다. 그의 검이 무진의 목을 향해 직선으로 꽂혔다. 피할 수 없는 쾌검이었다. 하지만 무진은 움직이지 않았다.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저 물잔을 내려놓고 있었다. 날카로운 금소금과 함께 불꽃이 튀었다. 그가의 검이 무진의 목에 닿기 직전 허공에서 가로막혔다. 무진이 막은 게 아니었다. 무진의 허리춤에 매달려 있던 극천검이 스스로 검집을 찢고 튀어올라 주인의 목을 노리는 칼날을 쳐낸 것이다. 우우. 공중에 뜬 흑천검이 기괴한 소리를 내며 진동했다. 검신에 박힌 붉은 눈알이 번쩍 뜨이며 그가를 노려보았다. 마치 내 밥이야. 건드리지 마. 라고 으르렁거리는 맹경 같았다. 검이 스스로 움직여 그가와 부하들이 경악하여 뒷걸음질 쳤다. 이기어 검술 아니었다. 저건 검 자체가 살아있는 요물이었다. 무진이 한숨을 쉬며 공중에 떠있는 흑천검의 손잡이를 탁 낚아챘다. 그리고 검을 나무라듯 말했다. 기다려. 순서가 있잖아. 흑천검이 불만스러운 듯 무진의 손안에서 기인거리며 진동했다. 지난 3년 동안 무진은 그림자를 이용해 적들을 포식하는 것을 선호했다. 그러다 보니 흑천검은 항상 식사 순서에서 밀려나 불만이 쌓여 있었다. 검이 피를 달라고 보채자 무진이 피식 웃으며 타협안을 제시했다. 알았다. 식탐 부리지 마. 메인 요리는 내 거다. 무진의 시선이 주방 구석에서 떨고 있는 도광 당칠에게 향했다. 저기 구석에 있는 놈, 저 후식는 내가 먹어라. 양념이 잘 배어서 마실 거야. 그 말에 흑천검의 진동이 잦아들었다. 만족한 것이다. 흐가는 소름이 끼쳤다. 이 놈은 지금 자신들을 두고 메뉴를 정하고 있다. 누가 누구를 먹을지 상의하고 있다. 전원, 공격, 저 미친놈을 죽여라. 그가의 고함과 함께 선명의 마교 고수들이 일제히 무진을 향해 검강을 날리며 달려들었다. 죽어라, 이 괴물놈. 마교의 정예 추적조, 극혈단의 조장의가가 고함을 지르며 검을 내리꽂았다. 그의 뒤를 따르던 4명의 고수들도 동시에 각기 다른 방향에서 무진의 급소를 노리고 쇄도했다. 5개의 검강이 만들어낸 필살의 포위망. 빠져나갈 틈은 없어 보였다. 하지만 무진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저 탁자에 놓인 물잔을 만지작거리며 나직하게 중얼거렸다. 잘 먹겠습니다. 그 순간이었다. 쾅! 무진의 발밑에 깔려있던 검은 그림자가 마치 압축되어 있던 폭탄이 터지듯 사방으로 폭발하며 뻗어나갔다. 그것은 단순한 평면의 그림자가 아니었다. 바닥에서 솟구쳐 오른 수십 개의 검은 가시덩굴이자 먹이를 낚아채는 거대한 아귀의 혓바닥이었다. 푸석. 공중으로 도약했던 흑혈단 5명의 몸이 동시에 허공에서 멈췄다. 무진의 그림자 가시가 그들의 복부, 허벅지, 어깨, 그리고 목을 정확하게 관통하여 꼬치처럼 꿰어버린 것이다. 살이 찢어지는 소리는 나지 않았다. 대신 무언가 눅눅하고 질긴 고무를 뚫는 듯한 둔탁한 소리만이 났다. 이게 무슨... 그가는 자신의 배를 뚫고 나온 검은 그림자를 내려다보았다. 피가 흐르지 않았다. 상처가 벌어진 곳을 그림자가 꽉 메우고 있었기 때문이다. 고통은 없었다. 대신 전신의 힘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극심한 탄력감과 한기가 느껴졌다. 무진이 손가락을 까딱했다. 그러자 그림자 가시에 꿰인 5명의 사내들이 허공에 매달린 채 무진의 눈앞으로 끌려왔다. 그들은 마치 거미줄에 걸린 나비처럼 버둥거렸지만 그림자는 뼈까지 파고들어 그들을 놓아주지 않았다. 추르르르. 촥. 기괴한 소리가 객잔을 채웠다. 누군가 국수를 급하게 빨아먹는 소리 같기도 했고 진흙탕에서 발을 빼는 소리 같기도 했다. 그것은 무진의 그림자가 산 사람의 정기를 빨아먹는 소리였다. 내 공력이. 그가의 얼굴이 급속도로 헬쑥해지기 시작했다. 수십 년을 수련한 마교의 내공, 혈관을 흐르는 뜨거운 피, 근육을 지탱하는 수분까지 생명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가 그림자관을 타고 무진에게로 흘러들어갔다. 꿀꺽. 무진의 목울대가 움직였다. 그는 5명의 생명력을 동시에 섭취하고 있었다.
30인분의 음식을 먹어도 채워지지 않던 뱃속에 천둥 소리가 잦아들었다. 위장의 뒤틀림이 멈추고 대신 뜨겁고 농밀한 포만감이 전신으로 퍼져나갔다. 그래, 이거야, 이거라고. 내면의 혈령이 환희에 찬 비명을 질렀다. 돼지 비계 따위와는 비교도 안 돼. 인간의 내공, 공포에 질린 영혼. 이게 진짜 맛이지. 무진의 오드아이가 쾌락으로 가늘게 떨렸다. 그는 더 이상 검을 휘두르는 무인이 아니었다. 먹이사슬의 최상위 포식자. 그는 사냥감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소화시키고 있었다. 그 아비규환의 현장 구석에서 도광당칠은 필사적으로 도망치고 있었다. 그는 바닥을 기어서 뒷문 쪽으로 향했다. 공포로 인해 바지가 축축하게 젖어 있었지만 부끄러움 따위를 느낄 새가 없었다. 괴물이다. 저건 무공의 영역이 아니다. 빨리 이곳을 벗어나야 한다. 어딜 가? 등 뒤에서 무진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다. 당칠이 얼어붙었다. 고개를 돌려보니 무진은 여전히 흑혈단 5명을 공중에 매달아 놓고 식사 중이었다. 하지만 그의 오른손은 허리춤을 향해 있었다. 내 목소리가 배고프다고 칭얼거려서 말이야. 무진이 쥐고 있던 흑천검을 가볍게 던졌다. 마치 다트를 던지듯 무심하고 가벼운 투척이었다. 검은 공기를 찢으며 날아갔다. 검신에 박힌 붉은 눈알이 당치를 보며 탐욕스럽게 번들거렸다. 푸우. 흑천검이 당칠의 등짝을 뚫고 들어가 바닥에 꽂혔다. 당칠은 비명을 지르며 몸을 뒤틀었다. 하지만 고통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우우. 기잉. 당칠의 몸에 박힌 흑천검이 기분 좋은 듯 진동하기 시작했다. 검은 당칠의 혈관 속에 흐르는 맹독, 화골산의 기운을 감지했다. 일반적인 검이라면 녹아내렸겠지만 흑천검은 마검이었다. 지독한 도끼일수록 이 검에게는 자극적이고 맛있는 향신료였다. 쪽. 검이 당칠의 피와 독을 동시에 빨아들이기 시작했다. 당칠의 몸이 순식간에 보라색으로 변했다가 다시 잿빛으로 변하며 말라갔다. 그는 자신의 평생을 바친 독 기술이 고작검 한 자루의 간식거리가 되었다는 사실에 절망하며 눈을 까뒤집었다. 주인놈, 꽤 맛있는 걸 뒀잖아. 톡 쏘는 게 일품이야. 검의 의지가 무진에게 전달되었다. 검은 꼬리를 흔드는 강아지처럼 당칠의 시체 위에서 붕붕거렸다. 객자 나는 고요해졌다. 공중에 매달려 있던 흑아와 4명의 고수들은 이제 껍데기만 남았다. 피와 살, 내공이 모두 빨려나가 가죽만 남은 풍선처럼 쭈글쭈글해져 있었다. 그들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고 하얗게 변해 있었다. 무진은 손을 뻗어 흑아의 머리통을 잡았다. 마지막 코스였다. 육체를 먹었으니 이제 정보를 먹을 차례였다. 보자. 내 놈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무진의 오른쪽 눈, 칠흑 같은 검은 눈동자가 확장되었다. 그의 의식이 그림자를 타고 흑아의 뇌 속으로 침투했다. 죽어가는 뇌세포 속에 남아있는 마지막 기억의 파편들이 무진의 머릿속으로 파노라마처럼 흘러들어왔다. 화려하지만 어두운 지하 궁전, 수백 개의 촛불이 켜져 있는 거대한 홀, 그 가장 높은 곳, 뼈로 만든 옥좌 위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검은 용포를 입고 얼굴의 절반을 붉은 천으로 가린 자, 현재 마교의 지배자, 교주였다. 그가는 그 앞에서 바들바들 떨며 무릎을 꿇고 있었다. 살무오니,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교주의 손가락이 옥좌의 팔걸이를 톡톡 두드렸다. 극검산으로 가라. 교주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은 억누를 수 없는 공포였다. 그릇이 깨졌는지 확인해라. 만약 그 안에 담겨야 할 것 천마의 심장이 깨어났다면 반드시 죽여라.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놈이 이곳 중원으로 오지 못하게 막아라. 그가는 고개를 들고 물었다. 교주님, 그자가 그렇게 위험합니까? 교주가 몸을 떨었다. 그의 눈동자에 비친 것은 명백한 두려움이었다. 그건 사람이 아니다. 우리 모두를 멸망시킬 재앙의 씨앗이다. 내 자리를, 내 목숨을 뺏으러 올 것이다. 3점 실망스러운 복수. 무진이 흑아의 머리에서 손을 뗐다. 연결이 끊어지자 흑아의 시체는 한 줌의 회색 먼지가 되어 바닥으로 흩어졌다. 다른 4명의 시체들과 구석에 있던 당칠의 시체 역시 바람에 날리는 모래처럼 바스러져 사라졌다. 완벽한 소멸. 객잔 안에는 시체조차 남지 않았다. 무진은 입가에 묻은 핏자국을 엄지로 닦아냈다. 허기는 가셨다. 하지만 표정은 묘하게 비틀려 있었다. 그는 피식, 헛웃음을 터뜨렸다. 무진의 입에서 2개의 목소리가 겹쳐 나왔다. 고작 저런 놈이었나? 기억 속에서 본 마교 교주의 모습. 천하를 호령한다던 절대자가 고작 변방에서 자라고 있는 무진이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었다. 자신의 부모를 죽이고 인생을 지옥으로 만들고 형제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원흉이 고작 자신의 목숨 하나 부지하기 위해 전전긍긍하는 겁쟁이였다는 사실. 실망스럽군. 저런 걸 씹어먹는다고 배가 부르진 않겠어.
복수의 대상이 너무나 하찮게 느껴졌다. 하지만 목표는 확실해졌다. 놈이 있는 곳, 놈이 숨어 있는 곳, 중원의 중심, 마교의 본산, 천마신교 총단. 무지는 깨진 탁자 위에 온전한 술병 하나를 찾아냈다. 다행히 술잔도 하나 남아 있었다. 그는 자리에 앉지 않고 선채로 술을 따랐다. 쪼르르. 맑은 술이 잔에 가득 찼다. 객잔은 쥐 죽은 듯 고요했다. 숨어 있던 점소이와 구석에 처박혀 있던 손님들은 감히 숨소리도 내지 못하고 무진의 뒷모습만 바라보고 있었다. 무진은 술잔을 들어 허공을 향해 건배를 청했다. 그의 눈앞에는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보였다. 무뚝뚝하게 웃고 있는 철라, 밉살스럽게 윙크하는 청사, 언제나 조용히 뒤를 지키던 귀한, 그리고 마지막까지 자신의 발목을 위해 이빨을 박아 넣었던 비월, 진월의 형제들. 이제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이름들. 형제들이여, 한 잔 받아라. 무진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미세하게 떨렸다. 너희들의 원한도 나의 분노도 이제 다 내 뱃속에 있다. 내가 다 삼켰다. 무진은 술잔을 기울여 바닥에 천천히 뿌렸다. 술이 바닥을 적시며 향긋한 냄새를 피워 올렸다. 안주는 방금 보낸 놈들이다. 지옥에서 그놈들 뼈를 씹으며 기다려라. 그것은 작별 인사였다. 과거의 족쇄, 죄책감, 그리고 인간이었던 무진과의 이별. 술이 다 쏟아지자 무진은 빈잔을 소나기 힘으로 으깨버렸다. 파사, 가루가 된 사기 조각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다. 그의 눈에서 마지막 남은 인간적인 감정이 지워졌다. 나도 곧 놈의 머리통을 들고 가겠다. 밥값. 무진은 삿갓을 고쳐 썼다. 그리고 흑천검을 허리에 찼다. 검은 배가 부른 듯 얌전하게 그림자 속으로 숨어들었다. 무진이 카운터 쪽으로 걸어갔다. 점소이는 기절하기 일보 직전의 표정으로 카운터 아래에 숨어 있었다. 점소이가 빳빳하게 굳어서 고개만 내밀었다. 무진은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 던졌다. 마교 추적조 흑아가 가지고 있던 순금 명패였다. 기와집 멸체는 살 수 있는 거금이었다. 툭! 명패가 카운터 위에 떨어졌다. 밥값이다. 무진이 무심하게 덧붙였다. 그리고 청소비. 뚝. 객잔 천장 어딘가에서 빗물이 새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 작은 물방울 소리가 천둥처럼 크게 들릴 만큼 객잔 내부는 숨막히는 정적에 잠겨 있었다. 방금 전까지 이곳은 피 튀기는 도살장이었고 비명이 난무하는 지옥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마교의 정예 추적조였던 흑혈단 5인, 그리고 도광당칠, 강호에서 내로라 하던 고수들은 시체조차 남기지 못하고 한 줌의 회색 먼지가 되어 바닥에 흩뿌려져 있었다. 열린 창문으로 들어온 바람이 그 먼지를 쓸어갔다. 그것이 그들의 허무한 최후였다. 무진은 그 텅 빈 공간의 한가운데 서 있었다. 그는 옷매무새를 천천히 다듬었다. 피로 얼룩진 소매를 털어내고 비틀어진 깃을 바로잡았다. 그의 얼굴에서는 조금 전까지 보여주었던 기괴한 폭식의 탐욕도 학살의 광기도 깨끗하게 지워져 있었다. 남은 것은 오직 깊이를 알 수 없는 차가운 무심함 뿐이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밥을 먹고 일어나는 평범한 나그네의 얼굴이었다. 저벅. 무진이 카운터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나무 바닥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다. 카운터 뒤에는 점소이가 몸을 동그랗게 말고 웅크려 있었다. 그는 두 손으로 귀를 막고 눈을 질끈 감은 채 제발 이 악몽이 지나가기만을 빌고 있었다. 그는 보았다. 사람의 그림자가 살아 움직이며 산 사람을 꼬치처럼 꿰뚫는 광경을, 검이 스스로 날아다니며 사람의 피를 빨아먹는 믿을 수 없는 현실을. 저 다가오는 발소리의 주인은 인간이 아니었다. 인간의 가죽을 쓴 괴물이었다. 머리 위에서 들려온 나직한 목소리에 점소이는 히익 하고 헛바람을 삼키며 경기를 일으켰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다. 고개를 들 용기가 나지 않았다. 눈을 마주치면 자신도 저 먼지처럼 사라질 것 같았다. 점소이는 떨리는 손만 카운터 위로 내밀었다. 제발 살려달라는 애원인지 가진 걸 다 줄 테니 가라는 뜻인지 본인도 알 수 없는 본능적인 손짓이었다. 무진은 품 안으로 손을 넣었다. 점소이는 그 동작을 곁눈질로 보고 무기를 꺼내는 줄 알고 비명을 지를 뻔했다. 하지만 무진이 꺼낸 것은 무기가 아니었다. 툭 대그르르. 묵직한 금소금과 함께 황금빛 물체 하나가 카운터 나무판 위를 굴러 점소이의 손가락 앞에 멈췄다. 순금으로 만들어진 명패. 표면에는 붉은 보석으로 흉측한 뱀의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방금 전 그림자에 먹혀 사라진 흑혈단 조장이 지니고 있던 신분증이었다. 단순한 금덩어리가 아니었다. 이걸 전당포에 맡긴다면 강호의 웬만한 기와집 멸체는 좋기 사고도 남을 거금이었다. 평생을 일해도 만져보지 못할 돈이 눈앞에 있었다. 밥값이다. 무진이 건조하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다. 음식이 그의 입에 맞더군. 특히 그 양념 말이야. 점소이는 그 말에 오줌을 지릴 뻔했다. 맹독을 양념이라 부르는 괴물. 무진이 덧붙였다. 그리고 청소비, 가루가 된 시체들, 부서진 탁자와 의자들, 그리고 평생 지워지지 않을 점소이의 공포에 대한 대가였다. 점소이는 금패를 쥐지도 못하고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가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들었을 때 무진의 검은 도복 자락은 이미 객잔의 문턱을 넘어가고 있었다. 우르르릉 쾅. 객잔 문을 열자마자 거대한 천둥 소리가 대지를 뒤흔들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고 있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을 만큼 굵은 빗줄기가 메마른 흙바닥을 때리며 흙탕물을 튀겼다. 세상의 모든 죄악과 더러움을 씻어내리려는 듯한 맹렬한 기세였다. 무진은 처마 밑에 잠시 멈춰서서 삿갓을 깊게 눌렀었다. 차가운 빗방울이 들이쳐 어깨를 적시고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보통 사람이라면 몸을 움츠렸겠지만 그는 비를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차가운 감촉을 즐기듯 고개를 살짝 들어 잿빛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3년 전 흑검산의 눈보라 속에서 얼어 죽어가며 살기 위해 제사를 뜯어 먹던 비참한 시절이 떠올랐다. 그때의 추위는 뼈를 깎는 고통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그의 몸은 뜨거웠다. 뱃속에 채워진 수많은 고수들의 내공과 생명력이 용광로처럼 타오르며 빗물의 냉기마저 증발시키고 있었다. 비가 오는군. 내면 깊은 곳에서 혈영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제는 무진과 완벽하게 하나가 된 그림자의 목소리. 사냥하기 좋은 날씨야. 핏물도 잘 씻겨 내려갈 테니까 냄새도 감춰주고 말이지. 무진은 피식 웃었다. 입가에 묻어있던 흑혈단 조장의 피가 빗물에 씻겨 턱 아래로 떨어졌다. 가자. 무진이 빗속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의 발이 진흙탕을 밟을 때마다 검은 기운이 웅덩이로 스며들어 물을 검게 물들였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음산하게 비 내리는 변방의 객잔 풍경은 사라지고 화창한 햇살이 비치는 어느 번화한 도서창의 광장이 나타났다. 사람들의 옷차림은 평화로워 보였고 거리에는 활기가 넘쳤다. 전쟁과 공포가 사라진 시대의 풍경이었다. 그 광장 한 구석,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에 수십 명의 아이들과 행인들이 둥그렇게 모여 있었다. 그들의 시선은 중앙에 앉아있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 이야기꾼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자, 그래서 그 뒤로 마교는 어떻게 됐느냐? 이야기꾼이 낡은 부채를 탁 하고 접으며 청중들을 둘러보았다. 뜸을 들이는 솜씨가 예사롭지 않았다. 침을 꼴깍 삼키는 소리가 들렸다. 당시 천하를 공포에 떨게 했던 마교, 황실 군대조차 건드리지 못했던 그 난공불락의 요새가 어느 날 밤 쥐도 새도 모르게 텅 비어버렸지. 전쟁이 일어난 것도 아니었어. 거대한 폭발이 있었던 것도 아니야. 그냥 사라졌어. 에이, 거짓말. 코올리게 아이 하나가 소리쳤다. 사람이 어떻게 그냥 사라져요? 도망간 거겠죠. 이야기꾼이 껄껄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도망 아니란다. 도망칠 시간조차 없었지. 현장에 남은 건 주인 잃은 옷가지와 무기들, 그리고 바닥에 눌어붙은 검은 자국뿐이었어. 학자들은 나중에 이렇게 기록했지. 그들은 토벌당한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포식당했다고. 사람들의 표정이 굳어졌다. 맑은 대낮임에도 등골이 서늘해지는 이야기였다. 한 청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누가 먹었는데요? 전설 속의 용이라도 나타난 겁니까? 이야기꾼의 눈빛이 깊고 어두워졌다. 그는 마치 그 존재를 직접 본 것처럼 혹은 그 공포를 기억하는 것처럼 목소리를 낮췄다. 용보다 더 무서운 존재지. 사람의 형상을 했으나 사람이 아니오. 검을 쥐었으나 검보다 더 날카로운 그림자를 가진 자. 노인이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는 군대를 이끌고 오지 않았어. 홀로 걸어왔지. 그리고 닥치는 대로 삼켰어. 독도, 칼도, 내공도, 심지어 공포까지도. 그의 먹이였으니까. 이름이 뭐예요? 이름. 그래, 이름이 있었지. 사람들은 그를 두려움과 경외를 담아 이렇게 불렀단다. 영혼을 먹는 마귀. 혼마. 우르르릉. 이야기꾼의 목소리가 빗소리에 묻혀 사라지고 다시 현재의 무진이 걷고 있는 지늘길이 화면을 채운다. 현실은 전설처럼 아득하지 않았다. 차갑고 축축하고 비릿했다. 무진은 묵묵히 걷고 있었다. 그가 가는 방향은 북쪽. 강호의 중심이자 마교의 본산인 천마신교 총단이 있는 곳이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방금 전 흑아의 뇌를 씹어먹으며 훔쳐본 기억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화려한 옥좌에 앉아있던 마교 교주. 하지만 그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천마의 심장을 가진 그릇이 완성되어 자신을 찾아올까봐 밤마다 악몽을 꾸며 벌벌 떨고 있는 나약한 늙은이. 자신의 부모를 죽이고 인생을 지옥으로 만들고
형제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원흉이 고작 그런 겁쟁이였다는 사실. 기다려라. 무진이 빗속을 뚫고 나직하게 읊조렸다. 그의 목소리는 빗소리보다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사리는 천둥보다 무거웠다. 내 놈이 쌓아올린 그 거대한 마의 성, 내 놈이 자랑하는 수만 명의 신도들, 기둥 뿌리 하나, 기와장 하나 남기지 않고 무진이 입꼬리를 비틀어 올렸다. 기괴하고 섬뜩한 미소였다. 다 씹어먹어 줄 테니. 그것은 단순한 선전포고가 아니었다. 피할 수 없는 운명이자 곧 닥쳐올 재앙에 대한 예고였다. 번쩍 거대한 번개가 밤하늘을 찢으며 대지를 대낮처럼 환하게 비췄다. 그 찰나의 순간 무진의 발밑에 드리워진 그림자가 빗물 젖은 지면에 길게 늘어졌다. 그런데 그 그림자의 형태가 이상했다. 삿갓을 쓴 왜소한 인간의 그림자가 아니었다. 그림자는 빗물을 타고 검은 먹물처럼 사방으로 퍼져나가더니 순식간에 뒤에 있는 객잔을 덮고 마을을 덮고 뒤편에 솟은 산맥까지 집어삼킬 듯 거대하게 부풀어 올랐다. 그림자가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꿈틀거렸다. 그 형상은 마치 아가리를 쩍 벌린 거대한 심연의 괴수 혹은 세상을 멸망시키러 온 파괴신의 실루엣과 같았다. 무진의 등 뒤에서 혈영이 그리고 흑천검이 그가 삼킨 수많은 영혼들이 그림자 속에서 아우성치며 포효하고 있었다. 우리는 굶주렸다. 더 큰 것을 다오. 세상을 다오. 무진은 자신의 발밑에서 시작되어 세상을 덮어버린 그 거대한 그림자를 내려다보았다. 보통 사람이라면 미쳐버렸을 광경이었다. 하지만 그는 피식 웃었다. 그는 자신의 괴물성을 부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을 받아들이고 즐기고 있었다. 무진이 고개를 들어 비에 젖은 세상의 중심, 중원 쪽을 정면으로 응시했다. 삿간 아래로 드러난 그의 두 눈. 왼쪽의 붉은 눈은 세상을 태울 분노를, 오른쪽의 검은 눈은 모든 것을 삼킬 어물을 담고 번뜩였다. 오드아이의 안광이 빗줄기를 뚫고 화면 너머의 독자들을 꿰뚫어 보았다. 비바람이 그의 검은 도복 자락을 거세게 펄럭였다. 그는 더 이상 도망치는 그릇이 아니었다. 그는 세상을 담을 그릇 따위가 아니라 이 강호라는 거대한 먹이판을 집어삼킬 살아있는 재앙이었다. 무진이 입맛을 다시며 허리춤에 찬 흑천검의 손잡이를 부드럽게 어루만졌다. 검이 주인의 손길에 반응해 기잉 울었다. 그의 마지막 독백이 천둥 소리와 함께 세상에 울려 퍼졌다. 이제 세상을 맛보러 가볼까?